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산산노음이 유비한테 하는 이야기. 잉어가 이제 다 익자 주먹밥하고 잉어하고 해서 저녁을 먹습니다. 그리고 날을 세면서 유비한테 현재의 한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. 그 산산노웅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한나라는 내부에도 아주 어려운 적이 있고 외부에도 아주 어려운 적이 있다. 그래서 곧 커다란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. 그런데 외부의 적은 지금 대학자 노식 선생이 낙양으로 갔으니 잠재울 수가 있을 거다. 그렇지만 내부의 적은 황제 자신이 정치를 이렇게 어지럽히니 그것은 벗어나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잠재운다 하더라도 이 혼란이 아주 오랫동안 가게 될 거다.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유비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. 그건 잘 모르니까. 그렇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그 여행을 하면서 많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. 그러면서 거룩에 있는 장각이 지금 태평도라고 해가지고 그 신도가 한 30여만 명이 되는데 곧 대환란의 수계가 될 것 같다. 그러면서 그 장각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마. 그러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하면서 그 장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. 원래 그 장가장은 한 전환하고 후환하고 사이에 그 신나라가 있어요. 한 15년 동안 그 왕망이가 신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정치를 했는데 정치를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민중에는 잘 막 먹히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후한 광무제한테 다시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이 되는데 요때 신나라를 왕망이 세웠을 때 이 거룩에 있는 장가장은 원래는 그 낙양에 있었어요. 그래서 신나라를 지지합니다. 그런데 후한에 이제 광무제가 그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그 함양에서 낙양으로 옮깁니다. 그러면서 요 장가장을 추방을 시켜요. 당신들은 신나라에 그 협조를 했다. 그러니까 요새 이야기하면 빨간 줄이 올라가는 겁니다. 요 장씨들 전체에 대해서. 그래가지고 하북으로 추방을 시킵니다. 그래 이제 황하를 건너서 거록당 북쪽에 이 장씨들이 가서 모여서 이제 집성촌을 형성하게 됩니다. 그래 요 장씨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그 한나라 초기 개국 공신 장량이가 장각에서 이제 그 장씨들 그 집성촌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요 줄기가 두 줄기로 그 나눠집니다. 한 줄기는 한중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완전히 그 신선도 황로 사상에 대해서 그 열심히 그 연구를 해요. 그리고 한 줄기는 낙양으로 내려와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요 장가장에서 그 신나라를 이제 응원하게 됐었는데 요 광무제한테 추방을 당해서 거록으로 넘어가서 황하 북쪽으로 가서 거록당 북쪽에 그 장가장을
집성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장각이 아버지는 대대로 장각인의 그 집안은 그 약초꾼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어요. 그 장가장에서. 그래서 그 등치들이 장각이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구척 장신에 아주 그 무력 그 셉니다. 힘이. 그러니까 그 무력도 세죠. 그 장가장에서 내려오는 현실 정치에 참여할 때 내려오던 그 건법, 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책자도 뭐 한 10,000권 정도를 이제 그 낙양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 서당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장가장이 그 아버지는 장각의 아버지는 그 대대로 그 약초꾼으로 내려왔는데 소원이 의원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. 그 할아버지 뭐 그 우리 때서부터 해서 약초꾼으로 쭉 내려오면서 의원은 못 됐습니다. 그런데 장각이 그 아버지는 의원이 되는 게 그 할아버지 소원도 이제 의원이 되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이 장각의 아버지도 의원이 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. 그래 그 약초 이름을 외우고 그 효능을 외우고 그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간에 장각이 아버지가 약초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 그 장각이 어머니가 또 화답을 합니다. 약초 이름을 또 크게 또 불러요. 같은 메아리처럼. 그러면 장각이 아버지가 그 효능에 대해서 또 그 크게 소리를 치면은 장각이 어머니가 또 그 약초 효능에 대해서 그 화답을 해요. 메아리처럼 똑같이 계속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. 그 장각이 아버지가 산에 약초를 캐가지고 오면서 바로 그 약초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부엌에 있던 그 장각이 어머니가 그 약초 이름을 또 화답을 합니다. 그러면 또 효능을 부르면 또 효능을 화답을 하고 그 장각이가 뵀을 때에도 계속 이렇게 그 화답을 하면서 장각의 아버지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책자를 보면서 혼자 외우는 게 아니고 장각의 어머니하고 그 닫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그 약초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약초 효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합니다. 그 이제 장각이를 낳는데 장각이도 이제 낳자마자 막 딴 아이들보다는 등치가 아주 컸어요. 막. 그러니까 우량하죠. 따지자면. 그래 이제 장각이가 3살 정도가 됐는데 요 약초꾼 집에는 이제 그 창고가 있죠. 약초를 보관하는 창고. 그런데 요 장각이가 들어와서 약초 이름을 대면서 그 효능을 쭈르르르 외우는 거예요. 또 약초 이름을 대고 효능을 쭈르르르 외우고. 그 장각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딱딱 맞는 거예요. 그 약초 이름 딱 약초를 보고서는 약초 이름을 딱 대고 효능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. 3살 때. 그 아버지도 이제 장각이가 이렇게 외우면은 같이 외웁니다. 같이 이제 화답을 하고 장각이가 또 이제 다음 거에 약초 이름하고 효능을 외우면 장각이 아버지도 또 이제 약초 이름하고 효능을 외우고 그 이제 장각이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장각이 아버지가 늦게 이제 화답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의원이 그 약초를 이제 그 가지러 왔다가 각 약초꾼 집에 이제 그 약초들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이제 와서 이제 가져갑니다. 그 약초꾼 저 장각이 집에 와서 그 약초를 가지러 그 창고에 왔는데 둘이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 장각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장각이가 또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걸 이렇게 무심코 봐요. 그런데 딱 맞는 거예요. 약초하고 효능하고가 아주 뭐 정확하게. 그러니까
이 의원이 와가지고서는 그 삼노들한테 이야기합니다. 아, 내가 장각이 집에 갔더니 장각이가 먼저 약초 이름하고 효능을 이야기하고 장각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그 100% 맞는다. 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장각이가 완전히 그 천재, 신동이다. 그러니까 이 삼노들이 아, 그래? 그러면은 그 장각이를 데려다가 언제 한번 시험을 해보자. 진짜로 신동인가? 그래가지고 3살 먹은 장각이를 데려다가 그 삼노들이 그 시험을 합니다. 그 춘추책을 놓고 아무 페이지나 열고 쭉 설명을 하면서 외워줍니다. 그 설명까지. 그 장각이도 이제 옆에서 이제 그 화답을 해요. 외우면 같이 외우고, 그 설명을 하면은 설명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. 그 이제 한 장, 그러니까 이쪽 페이지하고 이쪽 페이지하고,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얘기를 하고 딱 덮었습니다. 그런데 장각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아, 삼노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. 그래서 이제 한 삼노가 또 이제 사기를 갖다 놓고 사기를 딱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서는 쭉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장각이에 따라서 이제 읽으면서 설명하고 하는데 덮어놓자마자 장각이가 또 그걸 딱 문구를 얘기하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. 그러니까 이 삼노들이 딱 봤을 때는 이 신동이에요. 완전히. 보통 아이들 같으면 3살이면은 글자도 잘 모를 나이인데 이 장각이는 벌써 글자 깨우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본 문구 설명을 듣고서는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. 완전히 신동이죠. 그래서 그 장가장 전체에 그 소문이 납니다. 아, 장각이가 이 신동이다. 그러니까 서당 선생이 장각이네 집에 찾아와서 그 장각이를 서당에 다니게 하자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장각이 아버지가 그렇잖아도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의원이 되려고 했는데 아들이 신동이라고 하니까 막 힘이 납니다. 그 이제 서당에를 보내요. 그때 이제 서당은 이제 그 집성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입니다. 그 3살짜리 장각이가 이제 서당에를 다니는데 책은 이제 이쪽 장각의 아버지가 이제 구해줘야죠. 그 책을 이제 들고 다닙니다. 다니는데 서당에서 선생님이 한 번 가르쳐주면 장각이는 쫙 외우는 거예요. 그 이튿날 물어보면은 어제 배웠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쫙 외우면서 설명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서당 선생님도 완전히 천재다. 인정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차적인 공부를 딴 아이들은 못 쫓아오니까 장각이한테만 별도로 이렇게 가르칩니다. 서당 선생이. 그런데 이제 장각이가 이렇게 이제 5살이 됐을 때 아주 아버지가 급변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.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장가장 동료들하고 약초꾼들 4명하고 5명이 산에 이제 약초를 채집하러 갔습니다. 갔는데 이 집채만한 곰을 만나요. 그래서 5명이 막 도망와서 장각이 아버지는 뭐 등치가 크고 막 힘이 좋으니까 최고 먼저 와서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제 뒤에 쫓아오던 4명에서 이제 3명도 산에 올라갔어요.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이 한 명이 걸음이 늦어가지고 곰한테 붙잡혔습니다. 그러자
장각이 아버지가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가서 곰 뒤를 공격했는데 곰의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. 잡아가지고서는 이제 뒤로 끌어내는 겁니다. 그게 곰은 이제 안 끌려가려고 앞으로 막 이제 앞에 있는 그 약초꾼을 공격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 장각의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 곰을 뒤로다니 이제 끌으려고 둘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. 곰하고 그 장각의 아버지하고. 그런데 곰이 이제 한 발 두 발 이렇게 그 뒤로 밀려요. 뒤로 이제 그 뒷걸음질을 약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곰이 느닷없이 뒤로 확 물러나면서 뒷발로 장각이 아버지의 가슴을 찹니다. 그러니까 장각이 아버지 가슴이 박살나면서 곰의 꼬리가 딱 빠져요. 이거 안 났으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곰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도망갔어요. 곰은. 그래서 이제 그 약초꾼은 살았고 장각의 아버지는 요 가슴이 그 박살이 나가서 쓰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약초꾼들이 그 장각의 아버지를 떼매고 집에까지 왔어요. 이제 그때까지도 곰의 꼬리를 딱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3일 만에 의원이 이제 와서 도저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의원이 그 병관을 약을 써서 병관을 했는데도 3일 만에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양지바른 산 모서리에 가서 이제 묻어주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요 장각이가 7살 정도 됐을 때 등치가 이제 뭐 보통 아이들보다 막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뭐 한 7척 이제 장신이 이렇게 됩니다. 그 장각이가 매일 뭘 만드는 거예요. 그 어머니가 딱 보니까 이 덫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. 그 덫을 뭐하러 만드느냐?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님이 그 잡아가지고 꼬리가 빠진 그 곰을 잡아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.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느냐? 그러니까 가지고 큰 구덩이를 만들고 그 곰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다 그 꿀을 바른 토끼를 이렇게 다름해 놓고 그러면 그 곰이 그 꿀을 좋아하니까 꿀 냄새를 맡고 고기로 올 겁니다. 그러면 밑에 죽창을 빼쪽하게 깎아서 촘촘히 박아 놓으면 요 웅덩이에 빠지면서 죽창에 찔려서 죽을 겁니다.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. 그런데 네가 7살 먹은 네가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? 장각이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신합니다.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7살 때부터 곰을 잡으려고 가서 그 웅덩이를 파고 대나무를 빼쪽하게 깎아서 밑에서 그 죽창을 이렇게 해놓습니다. 그 이제 곰이 빠지면은 죽창에 찔려서 죽게.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위에다가 토끼에다가 그러니까 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놔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 곰들도 이제 그 지능이 있으니까 옆에를 안 오다가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 옆에로 이제 왔다가 빠져가지고 곰을 잡는데 4번째 잡은 곰이 이 꼬리가 빠진 그 곰이에요. 그런데 이 꼬리 있는 곰들 잡았을 적에는 이 장각이가 동생들 데리고 가서 동생이 이제 장보가 1살 밑에 장량이가 이제 2살 밑인데 1살 터울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간신히 꺼내가지고 내버립니다. 그 땅에다 묻어요. 그냥 놔두면 이제 딴 곰들이 보고서는 안 오니까
땅에다 묻어버리는데 이 꼬리 빠진 곰을 잡았을 때는 요 곰을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. 그 이제 그 집에까지 이제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면 앞에 통나무를 동생들한테 이렇게 놓으라고 하고 칡넝쿨로 이거 묶어 가지고 앞에서 끌어 가지고서는 이 통나무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 힘에 의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굴려 가지고 위에 이제 곰이 오면서 굴리고 또 뒤에 나무를 또 갖다 앞에다 놓고 또 앞에다 놓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굴려서 집에까지 가지고 와요. 그 이제 그 어머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온 거룩 전체에 이제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. 장가장에 장각이라고 그 어릴 때부터 신동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원수 그 곰을 잡았다. 그래가지고서는 와서 이제 막 구경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거룩 전체에 그 소문이 납니다. 효자다. 부모를 아버지의 원수를 이렇게 그 곰이 막 하여튼에 그 집채만 하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런데 그놈을 잡았다. 1년 만에. 그러니까 7살 때 그 덫을 놓기 시작해서 그 8살 초무렵에 이렇게 잡았으니까. 그래가지고서는 그 거룩 전체에 그 효자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장각이 어머니가 이제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.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기침을 하면서 아주 그 고생을 합니다. 그 한약을 먹어도 이게 잘 안 들어요. 조금 쌉바간이 듣다가 또 다시 또 기침을 하면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그 의원이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요것은 그 감기도 아니고 이 폐 쪽에 뭔가 잘못이 됐는데 사만에 있는 산삼을 그 한약에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조제를 해서 먹으면 낫을 수가 있을 거다. 이렇게 이제 그 장각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장각이가 9살 때 그 동생들한테 야 내가 사만에 가서 그 산삼을 구해와야 되겠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어라. 내가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튼 그 3년 이내에는 내가 돌아오마 하면서 그 사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죠.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, 백제, 신라, 동해, 옥조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가야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갈려 있었는데 요 사만으로 옵니다.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한사군도 이제 그때 그 살아 있었으니까 낭랑, 진번, 임둔, 현도 그게 이제 그 평양 지방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사만에 대해서는 조금 그 거룩 쪽에서도 이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장각이가 이제 그 산삼을 구하러 사만으로 떠나고 요 거룩에서는 그 어머니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그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.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장각이가 12살에 산삼을 한 짐을 짊어지고 구척 장신이 돼서 그 약재에 대해서는 뭐 잘 알으니까 산에 다니면서 그 약을 이제 약재를 캐가지고 몸에 그 괜찮은 약재들은 다 이걸 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그 아침, 점심, 저녁을 밥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약재로다가 이제 배를 채운 거죠. 사만에 이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쭉 다니면서 그 우리나라 약재들이 상당히 그 효능이 좋습니다. 그 중국 약재하고는 또 틀려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산삼을 캐면서 요 약재들을 먹었으니까 몸이 아주 그냥 뭐 그 무쇠같이 튼튼하게 산을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구척 장신이 항우장사 같은 그런 힘을
가지고 그 산삼을 막 그 짊어지고서는 이끼에다 싸가지고 칡넝쿨로 이렇게 그 뚫뚫뚫 묶어가지고 거루까지 왔습니다.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쌍묘를 이렇게 아버지 옆에다 어머니를 이제 모셔놨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산삼을 어머니 묘 주위에 전부 그 묻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삼안에 가서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려고 이렇게 산삼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그 산소 옆에 이렇게 묻어드리니 돌아가셨더라도 요 산삼을 잡숫고 저승에 가서라도 병을 낫으십시오 하면서 그 산삼을 다 아버지 묘 주위에도 묻고 어머니 묘 주위에도 묻고 다 묻습니다. 산삼을 한 짐 짊어지고 온 것을. 그러면서 장가기가 3년 심효살이에 들어갑니다. 그 동생 둘한테는 내가 3년 심효살이에 들어가니 너희들이 그 뒷바라지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. 그냥 동생들이 예 알았습니다. 동생들도 막 그 지금 이제 8척 나중에 이제 9척 장신으로 다 크는데 그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제 그 약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고 또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약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몸에 좋은 약재를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날 때부터 그 집안이 원래 이제 큰 집안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구척장신이었고 아버지도 구척장신이었고 또 이제 그 장가기도 지금 이제 구척장신인데 13살에 그 구척장신 막 그 동생들도 지금 8척, 7척으로 이렇게 막 크고 있습니다. 그 동생들이 알았습니다. 형님이 그 심효살이 하신다면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심효살이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제 장가기가 심효살이를 이제 3년 끝내고 났는데 요 산삼들이 땅에서 그 싹을 나가지고 그 위에서 열매를 맺히면서 퍼져가지고 전체가 그 주위 전체가 산삼밭이 됩니다. 그래서 장가기가 그래요. 동생들한테 내가 심효살이를 3년 했는데 너희들 둘이 심효살이를 둘이 같이 3년간 해라. 내가 뒷바라지를 하마. 그래서 이제 또 그 동생들이 그 심효살이에 또 이제 3년 같이 동생 장보하고 장량이 그 심효살이를 하게 됩니다. 그 장량이는 이제 심효살이 들어가면서 그 저기를 해요. 내가 그 형님한테 심효살이 3년 할 동안 책자를 갖다 드렸으니까 그 심효살이를 하면서 책을 막 아주 그 서적 10,000권 거의 읽었거든요. 그 장량이가 그럽니다. 형님도 나한테 책을 좀 갖다 주시오. 그러니까 장보는 또 이제 그 책 읽는 것을 좀 싫어해요. 그러니까 장보는 나는 그 책 읽는 거 좀 싫어하니까 나는 그 병법책만 갖다 주시오. 그래가지고 이 동생들이 3년 심효살이를 하면서 또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 장가기가 이제 뒤에서 저기를 하는데 뒷바라지를 하는데 요 산삼밭에서 산삼 끼닐 때마다 산삼 세 뿌리를 갖다가니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제 그 제를 올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끼니 때는 또 이제 산삼 세 뿌리를 갖다 올리면서 전에 올렸던 걸 셋이 한 뿌리씩 먹고 또 이제 그 계속 이렇게 3년간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을 모르고 그 끼니 때 돼도 배고픈 것을 모릅니다. 겨울이 돼도 춘 걸 모르고 그리고 이 동생들도 3년 심효살이를 하면서 구척 장신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삼형제가 6년간의 그 심효살이를 끝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동생들은 둘이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9년 심효살이가 되는 거죠. 그 장가장에서는 이런 예는 없었다.
그리고서는 그 장가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으니까 그 장가기한테 소원이 무엇냐 그게 물어봅니다. 그 장가기가 나는 효렴으로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리고 그 삼노들이 그러면은 그 관리로다가 이렇게 되도록 효렴으로 추천을 해주마.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라. 그 아르니까 빨간 줄이 딱 올라간 걸 아르니까 그리고 이 장가장에서는 관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금 그 처지인데 이 삼노들이 볼 때 장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아주 뭐 효자고 신동이고 그래서 효렴으로 추천을 합니다.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그 장가기가 신동 어릴 때 신동이었고 효자였고 또 심여살이를 그 동생들까지 다 합치면은 9년을 이렇게 심여살이를 한 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삼안에 가가지고 산삼을 그 짊어지고 와서 어머니 묘 옆에 했는데 그 아주 산밭이 됐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 다음 시간에는 그 효렴으로 추천이 돼가지고 낙양으로 그 한번 가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이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